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 참으로 평범하고 안온한 하루라고 느껴지시죠? 혹시 이 소중한 평온이 누군가의 평생을 건 간절한 소망이자 수많은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진 귀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듯 보이지만 실은 이 땅을 굳건히 지켜낸 한 평범한 이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값진 희생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내로 다져졌는지를 깊이 헤아려 보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뜨거운 질문이기도 하죠.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아주 오래전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득한 옛날, 한반도라는 아름다운 땅에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은 너른 들판을 촉촉이 적시고 푸른 산자락은 마을을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았죠. 저 멀리서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닭우는 소리와 함께 굴뚝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고소한 밥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녘으로 향하는 부지런한 발걸음과 왁자지껄 장난치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곳이었죠.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해맑은 눈망울을 가진 순이라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온종일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죠. 초록빛 뼈 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는 너른 논받은 순이에게 세상 전부와 다름없는 놀이터였습니다. 간혹 매미소리 가득한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까무룩 잠이 들기도 했고요. 순이의 세상은 오직 가족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 그리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같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로운 나날에도 조금씩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해 질녘이면 모여 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잊으려던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알 수 없는 근심이 가득했죠. 평소 같으면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을 그 자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걱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불길한 형태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의 배가 바다를 가르고 들어오고 그들이 내미는 종이 한 장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어린 순이는 어른들의 깊어진 한숨과 무거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는 조약, 주권, 나라가 위태롭다 같은 생소한 단어들은 순이의 작고 여린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걱정 어린 대화 소리는 순이의 잠결을 파고들었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평화로운 땅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공포와 함께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예감만이 온 마을을 감돌았을 뿐이죠. 순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편에 숨겨진 불안한 기운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소녀와 이 땅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고요했던 마을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는 어느덧 현실이 되어 순이의 작은 세상 속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낯선 이들의 배가 드나들던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먼 풍경이 아니었죠. 어느 날 마을 어귀에는 처음 보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평화로웠던 마을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을 주시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린 순이는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믿기 힘든 소식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하며 그들의 손에 우리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였죠. 순이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논밭을 찾아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을 만지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빼앗긴다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의 깊어진 한숨은 순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시련이 순이의 가족에게 닥쳐왔습니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순이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새벽녘 순인의 집 문을 두드렸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는 차가운 외침만이 메아리칠 뿐이었죠. 어머니는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손길은 인정사정 없이 어머니를 뿌리쳤습니다. 순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지막까지 순이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불안으로 밤새도록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온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세운 공장이나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는 우리 이름마저 바꿀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창씨 개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뿌리마저 흔들려는 시도였죠.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순이는 왜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고 낯선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색하게 일본어를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밤이 깊어지면 몰래 낡은 한글책을 펼쳐 순이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작은 등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순이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싶은 희미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마을 어른들도 삼삼오오 모여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둠이 거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순이의 어린 눈에도 그들의 희미한 미소 속에서 언젠가 다시 우리 땅에 자유의 햇살이 비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이 영원할 수는 없을 거라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언젠가 찾아올 희망을 품게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한 염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의 소식은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쏟아졌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감격과 환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쳤고 흰옷을 입은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잃어버렸던 우리 땅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순이도 그 벅찬 인파 속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기쁨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빼앗겼던 언어를 되찾고 억눌렸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은 그야말로 온몸을 전율케 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처럼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기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해방시킨 줄 알았던 강대국들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이라는 낯선 이름 아래 한반도는 삽시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38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한민족의 허리를 싹둑 잘라냈고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해야만 했죠. 순이의 마을에서도 북쪽에 살던 친척들과 영영 헤어지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강요받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가르는 총성과 함께 이 땅은
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순이의 가족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탄의 위협은 매 순간 그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주저앉아 울 겨를도 없이 순이는 오직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의지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을 겁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산과들은 불에 타검게 변했고 정겹던 마을은 뼈대만 남은 폐허로 변해버렸죠. 순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잿더미가 된 집터와 싸늘한 적막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듯 그녀는 멍하니 서서 무너진 잔의 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흙먼지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전쟁 전 환하게 웃고 있던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움켜쥔 채 순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빼앗긴 조국도 서러웠는데 이제는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집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연 이 모든 비극이 끝나는 날은 올까요? 순이는 처절한 슬픔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릴 것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그녀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참혹한 현실 앞에 무릎 꿇는 대신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순이와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작은 개미들처럼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 나갔죠. 전쟁의 참혹한 상흔이채 아물기도 전 그들은 맨손으로 무너진 집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한 장, 흙 한 줌을 옮겨가며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마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지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던 황무지는 땀방울로 적셔가며 비옥한 옥토로 변모해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순이는 어린 자식들의 배를 채워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논밭으로 향했고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릴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의 작은 공장으로 나가 미싱을 돌리며 밤샘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 작은 몸으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차가운 시멘트를 개며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오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비단순히 혼자만의 고군분투가 아니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새마을 운동처럼 무너진 초가집 지붕을 새마을 기와로 고치고 좁고 굽이진 길을 넓히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로의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자식만은 자신처럼 배고픔과 무지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순이는 늦은 밤까지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비록 형편이 어려웠지만 기어코 학교에 보냈습니다. 달아해진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순이의 가슴 한편에는 벅찬 희망과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굳건한 자부심이 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기적처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소시민들의 희생과 함께 자유를 억압하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순이의 자녀 세대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그들은 억눌렸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울리고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시위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던 순이의 아들과 딸을 보며
순이의 마음은 또다시 불안과 걱정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혹여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밤늦도록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 잠 못 이루던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은 굴하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시대의 메아리가 되어온 강산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숭고한 용기 있는 목소리가 거대한 독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민주화가 승리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던 날, 순이는 터져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을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식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벅찬 희망이 온몸을 감쌌겠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주름진 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환하게 웃는 순이의 얼굴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의 고난과 함께 마침내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을 선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순이와 같은 평범한 이들의 숭고한 용기와 헌신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역사였으니까요. 그들의 끈질긴 삶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순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